MB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월이 참나 빠릅니다. 벌써 막 이게 12월입니다. 이제 이 2017년도 한 달밖에 안 남은 것이다. 2017년 병신년, 응? 참 이런 식으로 참 오랜만에 불러보네. 병신년. 이상하게 입에 붙네 이게. 모쪼록 막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2017년 병신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란다는 말씀만 진심을 담아서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뭐 끝났어. 뭘 더 말해. 뭔 얘기를 더 해. 진우야 끝났다고. 눈을 떼고 어떻게 쳐다보나. 아이고 참나. 됐다고. 나 이제 너 이제 안 키워줘. 내가 뭐 네 얘기는 자꾸 해줄 것 같아? 네 바라는 대로 안 해줘. 가보면 저때 은근히 나한테 기대한다니까. 진우 저거나 저 털보 저거 내가 키워놓은 거 아니야. 저 괜히 키워준 거 같아. 이제부터 난 너네 얘기 안 해. 내 얘기하면 너네 뜬다고. 저것들 말이야. 내가 키워준 것도 모르고. 특히 털보 저거. 진우 너 마찬가지야. 확 문 안 깔아.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꼭 다시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이 두 분을 어쨌든 두 분이 나와 계시고 오늘 또 이제 얘기할 내용은 좀 오래된 내용인데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또 비자금이 또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네 내곡동 땅이죠. 그리고 평창 땅이고. 예. 요 두 사저에는 공통점이 있다. 네, 사저 구입 관련해서. 이 사저 부지 관련해가지고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는 사실 특검까지 갔던 사안이라. 예. 네, 그리고 이 내곡동 사저의 특검은 여기 나와 있는 주진우 기자의 취재로 사실 시작된 겁니다. 네. 특검 전문이에요. 주진우 기자가. 특검 몇 건 했어요. 네. BBK 특검과 네. 내곡동 땅 특검 그리고 김어준 총수와 공동으로 선관위 디도스 사건. 네. 선관위 디도스 사건 특검. 제가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검 유발자. 자, 그런데 이 내곡동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구입권은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바라보면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땅 투기한 거 아니야? 예. 예. 기획부동산 아니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농후합니다. 네. 그때 특검은 이제 구입 자금에 집중했거든요. 예. 네. 구입 자금도 이상합니다. 많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 땅은 원래 본인 땅인데 이렇게 쿠션 맞고 돌아와가지고 이거 그때 그린벨트를 다 풀고 나중에 닦아 올라가면은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어요. 사실 내곡동 그 사저터 내곡동 땅을 찾게 된 이유가 제가 그 동네에서 밥을 먹는데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내곡동 주변의 그린벨트 땅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 업자를 저도 만나봤습니다. 네. 야밤에 새벽에 같이 갔어. 네. 그리고 그 사저로 그 예정지 뒷부분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군이 자꾸 와서 예비군 훈련장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곡동 사저가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린벨트가 풀려서 거기가 상업지구나 주택지구로 바뀌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갔던 그 시세 차익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그렇죠. 그 땅을 그 우회 증여, 네. 그렇죠. 증여를 해서 그 또 차익을 아들한테 그냥 넘기고 국가 예산을 거기다가 또 얹어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한 그런 정황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오래된 사건이라 이게 이제 포괄적인 내용이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단순히 한 가지 일 때문에 이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분은 그렇게 꼼꼼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비자금 얘기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 땅 구입할 때 돈을 누가 줬다는데 그 사실이 아니라는데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그건 제껴놓고 그것도 한 덩어리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기획부동산이 아니었나 싶은 의혹이 있어요. 이 땅은 네. 2004년과 2005년 박안무개 씨가 매입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서울시에서 산하기관이었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팀장을 지냅니다. 이명박 시절에 이 땅을 탑니다. 그리고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예. 예. 서울시 산하 공무원이 이 네. 땅을 사요. 그리고는 2010년 1월 15일에 그 박 팀장이 유안무개 씨라는 사람한테 그냥 증여합니다. 수양 여기서부터 정말 골 때립니다. 이게 당시 사건이 여기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안 가고 돈 어디서 샀냐에 특검이 맞췄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서울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을 이명박 서울시 산하의 공무원 한 사람이 사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땅을 유모 씨라고 하는 밥집 하던 분에게 줍니다. 그냥. 그리고 거기는 주택가가 아니라 거기는 산이에요. 야산이 되어서 그린벨트 지원인데 네. 그 집만 그린벨트를 풀어줘요. 이렇게 배꼽으로.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쭉 있으면 네. 볼록 들어간 그렇죠. 배꼽처럼. 예. 조그만 땅만 딱 그린벨트 풀어줍니다. 그죠? 네. 네. 배꼽으로 거기만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거기가 고급 한정식 집에 들어옵니다. 그 당시 수양이었죠. 그 네네, 한정식 이름이. 네. 그 이상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청장님 또. 그 수양이라는 한정식을 한정식 주입니다. 그 대지로 풀어줌으로써 그 가격이 완전 급등을 하죠. 그 당연히. 땅에. 네. 전부 다 옆에는 그린벨트인데 고기만 볼록 튀어나오게 예. 풀어줍니다. 그거까지만 해도 너무 이상한데 그 뒤를 그 땅을 이시영 씨가 사게 하고 예. 그 주변을 경호실에서 또 삽니다. 이게 왜 이상한지 설명해 주세요. 그 경호실에 사는데 그 총 들어간 돈이 54억으로 돼 있는데요. 예. 그 대지는 공시지가가 14억으로 돼 있었고요. 그런데 11억에 사죠. 예. 그리고 이시영 씨는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절반 가격으로 사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시영 씨는 그러니까 이 밥집 하시던 분이 땅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20몇 억 땅을 그냥 공짜로 받아요. 이런 신기한 일이. 그런 다음에 이 땅을 이시영 씨는 그 공시지가도 안 되는 돈으로 사요. 예, 예. 실제 그 금액이 한 반값으로 사는 거죠. 실제로 반값으로. 예, 그리고 그 뒤에 또 더 이상한 것은 뒤에 이때 동원된 돈이 비자금이다. 예. 라는 이제 수사를 특검이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돈이 비자금인 건 당연하고 애초에 이 땅 누구 거야? 이거 질문을 다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사고 더 이상한 건 주변 땅이죠. 그 주변 땅을 이제 경호실에서 실제로 공시지가가 한 4억밖에 안 되는데 예. 43억을 주고 삽니다. 임야거든요. 그린벨트여서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집이거든요. 거기다가 땅이거든요. 맹지예요. 맹지요. 길이 없는 맹지였어요. 예. 저도 제가 이 내곡동 사저터를 발견하고 그 옆에 10평짜리 땅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싸가지고 제가 알박기로 원두막을 지으려고 살려고 그랬었어요. 맞다. 그때 저희가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하부 성장이 플란다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거 알바끼로 사자. 그랬을 텐데 너무 이상하죠. 정리하면 원래 그린벨트여서 예. 굉장히 싼 땅이죠. 예. 개발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네. 산이에요. 산. 네. 거기다가 조그만 땅을 하나 삽니다.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 공무원 누군가가. 예. 그렇습니다.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삽니다. 그걸 산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땅을 어떤 아주머니에게 팔아요. 파는 게 아니라 줘요. 줘요. 증여. 그냥 줍니다. 준 다음에 그 기간 동안 거기서 한정식을 하라고 하면서 그 기간만 그 땅만 그린벨트를 풀어주죠. 네. 예. 그걸 이시영 씨가 그 땅값이 절반 가격으로 사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변 땅들은 10배 넘는 가격으로 10배 넘는 가격으로 세금으로 삽니다. 누가 사느냐? 경호실에서. 네. 그래서 합쳐놓으니까 이 땅값이 확 올라가죠. 54억으로 됐는데 근데 좀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냥 확 산 게 아니라
그 수양이라는 한정식집의 주인이 처음에는 80억에 바깥에다 내놓는 척을 해요. 네. 근데 그 땅이 맹지고 그린벨트인데 누가 80억에 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액션을 하나, 스텝을 하나 취해놓고 그걸 또 싸게 50억에 샀다고 이제 주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해요. 다 꼼꼼하게 절차는 이루어져요. 그리고 특검 시작하자마자 유모 씨는 도망을 갑니다. 아니 유모 씨는 미국에서 아예 오지도 않았고요. 유모 씨는 수사 안 했어. 이 네. 땅 공짜로 받은 사람 왜 당신은 공짜로 땅을 받았냐? 물어봐야 되는데. 특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여기는 특검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유모 씨는 전혀 귀국하지 않았고요. 유모 씨 딸하고 전화 통화가 됐는데요. 그 땅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수사를 안 했어요, 이거는. 네. 이게 진짜 이상한 건 대목이거든요, 이 땅. 그 대목 이외에 또 한 가지 대목이 사실 대통령 그 사저에다가 경호동을 짓는 것은 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 대통령이기 때문에 짓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아들이 딴 땅에다가 사저 경호동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이거 유사일에 처음이었을 겁니다. 증여 어차피 사서 지을 거 아들한테 줘야 되니까 증여세 회피 이게 논란이 있었죠. 사전 증여죠.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산 땅은 아주 싸게 사고 네. 나머지 땅들은 크게 비싸게 샀어요. 정부 돈으로. 근데 정부 돈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아들은 정부 돈으로 주변 땅을 높은 가격으로 산 것을 증여받게 되는 건 나중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특검에 안 들어갔다면 증여받게 되는 것이었고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 땅이 나중에 그린벨트를 풀 거다. 예. 대통령 왜냐하면 대통령 사저니까 당연히 풀어줘야 되죠.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주변들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 내곡동 땅이 땅값이 확 원래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게 그린벨트를 풀면서 확 올라갔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느냐. 그 주변 땅 소유자들이죠. 그 주변 땅 소유자들의 혹시 이명박 친인척이 없느냐. 이미 이상득 씨가 농장을 하고 있어요. 농원 500m 거리에서.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부인도 거기서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더더욱이 그 주변에 땅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가차명으로 다 많이 샀어요. 수서, 내곡동, 세곡동 일대를 다 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는 아들에게 세금으로 집 좋은 걸 장만해서 물려준다는 게 그렇죠. 그런 계획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의 그 가치를 높여가지고 예. 이미 사 놓았던 그렇습니다. 가족들 친인척의 시세 차익을 크게 올린다는 계획 하나. 예?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서울시장 취임할 때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계획성 있고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는 항상 1차 방정식이 아니고 고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종류의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전 매입이에요. 여기에 이제 물론 그 동원됐던 돈도 다 비자금이라고 하는 의혹들이 많죠. 예, 그 돈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2013년 5월 24일입니다. 원래 5월 23일이라고 했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서 죄송합니다. 거짓말이 들통나서 5월 14일로 바뀌었는데 특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구이동 이상은 씨 집 베란다에서 현금을 6억 원을 받아가지고 그 10,000원권으로 네. 6억. 얼마나 많습니까? 보스턴 가방과 노트북 가방, 여행용 가방에 들고 와가지고 청와대 붙박이장에 넣어두었다가 김아무개 행정관이 나중에 보관했다가 주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알리바이를 그렇게 구성했어요. 그렇죠. 자, 이시영 씨가 왜 이시영 씨 돈을 큰아버지 집에 뒀는지 모르겠는데 큰아버지 집 베란다에 두고 있다가 6억을 쌓아놓고 그걸 받아가지고 청와대에 넣었다가 이거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알리바이 자체가. 근데 그 옆에 있었다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 박아무지개 씨가 그 특검 수사관이 물어보니까 돈 6억 원을 저기서 주셨죠. 그러니까 저희가요? 금시초문인데요. 네, 금시초문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빨이 안 맞았죠 이때. 네. 근데 그 만들어진 2013년 5월 23일. 2013년입니까? 2011년 아닌가요? 2012년 23일.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날이 자, 있어요. 5월 24일 돈을 받았다는 그날 이상은 씨가 베란다에서 돈을 줬다는 그날 이상은 씨는
서울 구이동에 있지 않고 그때 경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경주에 있었고 이시영 씨, 이명박의 아들 이시영 씨도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증언을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둘 다 서울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증거를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 옵니다. 고속도로 통행증도 만들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언과 증거는 차후에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이 당시 큰어머니가 예. 저한테 받았대요? 이렇게 말해요. 예. 그 서울에 있었던 큰엄마는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줬다고 하는 큰아버지하고 받았다는 이시영 씨는 서울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예. 그 6억의 비자금 문제가 또 최근에 진선미 의원이 밝힌 힐스테이트 전세금 예. 그 6억 4천입니까? 그거 저희가 다 해놨어요. 그때 몇 년 전에 저희가 다 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이명박 대통령까지밖에 못했는데 거의 시간이 다 됐어. 오늘은 이야기를 마무리를 아니 해서 시작도 안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못 갔는데 아니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못 갔는데 3부에서 10분 저희가 더 하고 일단 박근혜 대통령 공통점까지는 얘기해야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진우 기자, 안홍구 청장님 3부에서 10분 더 보겠습니다.